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목소리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냉장고 문을 열고 서서, 내가 뭘 가지러 왔지? 하며 멈칫했거나 평소 잘 알던 지인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던 적 말이에요. 아, 나이 들어가나 보다 하고 쓸쓸히 웃어넘기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죠. 혹시 치매의 신호는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똑똑한 노인들이 어떻게 치매를 예방하고 있는지, 우리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은 무엇인지 말이에요. 잠시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올해 82세인 김영옥 할머니를 소개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영우가, 오늘은 뭘 배울까?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며 웃음 짓는 할머니. 벽에 붙어 있는 달력을 보시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오늘은 화요일 10월 17일. 오후 2시에 도서관에서 영어회화 모임이 있고, 저녁에는 손자 민준이 전화하기로 했지. 할머니는 5년 전 72세에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또래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는 모습을 보시고는 나도 언젠가는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뭔가 해보자 싶어서 도서관에 갔는데 마침 영어 회화 모임을 한다더라고요. 처음엔 헐로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던 할머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내가 제일 늦게 시작한 사람인데 뭐. 천천히 가면 되지 뭐. 할머니의 영어 실력이 늘어가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기억력이었어요. 전에는 마트에 가서 살 것을 깜빡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영어 단어들까지 척척 외우시거든요. 영어 단어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잘 기억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대화할 거리도 많아지고 하루하루가 재미있어졌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생기가 넘치세요.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매일 새로운 걸 하나씩 배우면서 살고 있으니까 오늘도 재미있고 내일도 기대돼요. 김영옥 할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의 최근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60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학습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해마와 전두엽 영역의 활성도가 2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해마는 우리 뇌에서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곳이고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뇌를 젊게 유지하는 운동이라는 거죠. 국제치매연구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도 놀라워요. 평생학습을 지속하는 노인들의 치매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무려 47% 낮았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차이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인데요. 활발한 사회 활동을 유지하는 노인들의 인지능력 감소 속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70% 느렸다고 합니다. 연구를 주도한 로버트 발딩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뇌에게는 복합적인 운동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찾고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더욱 효과적이에요. 익숙한 가족들과의 대화보다
낯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하거든요. 몸의 운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중앙대학교 체육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주 3회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 70대 노인들의 뇌혈류량이 평균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뇌혈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뇌세포들이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뇌세포가 건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라는 점이에요. 나이에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고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3가지를 손으로 직접 써보는 거예요. 아침에 마트에서 만난 이웃 김 씨와 나눈 대화,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 맛, 저녁 뉴스에서 본 반가운 소식.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손으로 쓰는 행동 자체가 뇌의 운동 기능과 기억 기능을 동시에 자극해요.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며 기억을 되짚는 과정에서 해마가 활성화됩니다. 하루에 가족이 아닌 사람 3명과 짧게라도 대화해 보세요. 마트 직원분께 오늘 뭐가 싱싱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중 만난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화는 근육과 같아서 쓸수록 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뇌의 언어 영역과 감정 영역이 함께 활성화됩니다. 하루 30분,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관찰 걷기를 해보세요. 오늘 새로 핀 꽃은 없는지, 어제와 달라진 풍경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걸으세요. 새로운 걸 발견하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뇌를 자극합니다. 요리는 최고의 뇌 운동이에요. 재료를 기억하고 순서를 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오감을 모두 사용하거든요. 평소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 보세요. 유튜브나 요리책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도 좋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행착오 자체가 뇌에게는 귀중한 자극이에요. TV를 보면서 나오는 전화번호나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들을 더해보세요. 예를 들어 3740이라는 번호가 나오면 37만 4216이라고 계산해보는 거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계산이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서 집중력과 계산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네 도서관은 치매 예방의 보물창고예요.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컴퓨터 교실, 독서 모임, 영화 감상회, 심지어 영어회화 모임까지 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도서관 직원분께 저 같은 나이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치매 예방 교육, 두뇌 훈련 게임,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등등요.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요. 대부분 무료이거나 재료비 정도만 내면 돼요.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해 보세요. 서울 송파구에 정말 특별한 모임이 있어요. 기억지킴이라는 이름의 자조 모임인데 치매 예방에 관심 있는 60대 이상 분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하는 곳이에요. 처음 시작은 이랬어요. 박수진 할머니 73세가 치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곤 하셨는데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뭔가 해보자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치매 관련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지금은 20여 명이 모여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만나요.
하는 활동도 다양해졌어요. 돌아가면서 각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발표해요. 한 분은 우리나라 전통차의 종류에 대해, 다른 분은 손자와 함께 갔던 제주도 여행기를 발표하시지요.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기억해야 하니까 뇌가 활발하게 작동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발표를 들으며 새로운 지식도 얻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소통 능력도 기를 수 있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동네 공원을 함께 걸어요. 혼자 걸을 때와는 달라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걷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무엇보다 안전해요.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에는 실내에서 간단한 율동이나 스트레칭을 해요. 함께 하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재미있어요.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실버 봉사단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여기는 70대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동네 어린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 봉사단의 리더인 최명자 할머니 76세 말씀이에요. 처음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아이들이 제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계획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표현을 다듬어야죠. 이런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활동이에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오는 에너지도 대단해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고 자신의 경험이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존감도 높아져요. 이런 모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함께라는 키워드예요. 혼자서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워요.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달라져요. 오늘 안 나가면 할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하는 마음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정보들을 서로 나눠요. 어디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 이런 방법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하는 식으로요. 다른 사람의 경험이 내게는 소중한 팁이 되어주죠.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니 서로의 상태를 체크하게 되어요. 요즘 좀 기운이 없어 보이네. 병원 검진 받은 지 언제야? 하면서 서로를 챙기게 되죠. 혼자였다면 놓쳤을 건강의 신호들을 함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게 되어요.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사회는 나이 드는 것을 자꾸 쇠퇴나 끝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체력도 예전만 못하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죠. 하지만 동시에 얻는 것들도 있어요. 경험에서 오는 지혜, 여유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이요. 김영옥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어요. 내일, 모레, 다음 주를 위해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오늘 배운 영어 단어 하나, 오늘 만난 사람 하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에요. 치매 예방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실 텐데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 거예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일 일기를 쓰겠다고 다짐했다가 며칠 빼먹어도 괜찮고 영어 단어 외우다가 깜빡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뇌는 몇 살이 되어도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뇌과학자들이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 이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거든요. 치매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했더라도 결국엔 호기심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좋대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가 어느새 이것도 재미있네, 저것도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호기심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치매 예방법이거든요.
혹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 하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뇌는 아직 젊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젊어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나이는 마음속에 있어요. 호기심이 살아있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젊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3분 일기 쓰기, 3명과 대화하기, 30분 걷기 같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활동하는 것까지요. 과학적 연구 결과들도 이런 활동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학습은 뇌의 해마와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관계는 인지 능력 감소를 70% 늦춰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치매 예방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웃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해줘요. 김영옥 할머니처럼 오늘도 재미있고 내일도 기대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일기 쓰기인가요? 아니면 동네 도서관에 가보는 것인가요?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고 싶어지셨나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3줄짜리 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내일 산책 나가서 평소 인사하지 않았던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뇌는 지금도 새로운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속 호기심이 그 가능성의 열쇠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재미있게 지내시길 바라요.